자, 이번엔 물권법 총론의 네 번째 주제죠. 네 번째 주제. 물권 변동에 관한 주제입니다. 첫째가요, 물권의 객체였어요. 총론에. 이 목차대로 따라오시면 정리가 깔끔하게 되세요. 우리 책처럼 따라가면 다소 목차가 산만하니까 이렇게 총론을 이렇게 5개로 딱 압축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벌리지 마시고 산만하게 하지 마시고. 첫째가 물권의 객체. 거기서 일물일권주의의 원칙, 요걸 잡으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는 물권의 종류에서는요, 물권 법정주의 원칙을 잡으시면 돼요. 요거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물권의 효력에서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이걸 잡으시면 되고요. 네 번째가 지금 보는 이 부분이에요. 물권 변동입니다. 이 물권 변동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틀이 딱 잡혀요. 이렇게 나누게 된 이유는 물권의 객체가 물건이잖아요. 물건. 물건을 지배하는 건데 그 물건이 어떻게 나눠지느냐면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변동하고 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두 개로 갈려지게 된 거예요. 다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다시 두 개로 또 분화가 돼요. 여기를 그래서 틀을 잘 제가 이렇게 따라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책대로 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디를 지금 향해 가는지가 잘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향성을 전체적인 틀과 방향성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제시해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물권 변동은 부동산과 동산 물권 변동으로 쪼개진다. 다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다시 두 개로. (186조와) (187조로) 나눠지는데요. 186조는 이 부동산 물권 변동을 할 때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예요. 법률 행위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할 때는 등기를 해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186조와 즉 법률 행위가 뭡니까? 매매죠. 매매로 내가 집을 살 때는 등기해야지 내 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법률 행위가 아니라 187조는 법률 규정으로 물권이 변동할 때는 등기 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은요, 둘 중에 하나요. 등기하는 경우하고 등기 안 하는 경우. 등기하는 경우는 민법 몇 조? 186조. 법률 행위일 때. 등기 안 하는 경우는 187조. 법률 규정으로 인한 때. 두 개로 압축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 물권 변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참고로. 시험에 20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가볍게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이 부분 부동산 물권 변동에 포인트를 두어서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 변동 160페이지. 공시원칙과 공신원칙이 나와 있어요. A 땅 1000평을 B가 매매로 샀어요. B가 매매로, 매수인이. 땅값 10억을 주고 매매로 땅을 샀어요. 따라서 B가 저 땅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져오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매매하고 나아가서 뭐까지요? 등기라고 하는 뭐를요? 공시방법. 공시방법을 갖춘 때 B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공시원칙. 공시를 하라고. 동사는요, 동사는 점유를 가져오라고. 내가 핸드폰을 샀다. 그러면 대리점에서 점유를 가져와야 내 핸드폰이 되는 거죠. 돈을 냈어도 점유를 안 가져오면 내 핸드폰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를, 동사는 뭘로? 점유를 해라. 그게 공시원칙입니다. 공시를 하시오. 내 거라고 표시하라는 거죠. 표시해라. 그래서 A 땅을 B가 사왔어요. 10억에. 그래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B 거가 됐죠. 다시 B가
C한테 이 땅을 다시 팔았어요. 이 땅을 매매로 전매를 했습니다. 15억에 C한테 전매를 하고 등기를 다시 넘겨줬습니다. 그럼 C는 누구 거라고 믿고요. B 앞으로 등기된 걸 믿고 이 땅을 산 거죠. 이 땅을 샀어요. C가. 공시가 돼 있죠. 등기부에는 C가 소유자로 공시가 돼 있어요. 그럼 현재 이 땅은 A에서 B로, B에서 C로, 그래서 현재 누구 걸로? C가 소유자인 걸로 등기부상 나와 있습니다. 이때 공신원칙 보시면 160페이지에 공신원칙은 뭐냐면 이 등기를 믿고 B의 등기를 믿고 땅을 산 C가 소유권을 갖냐 못 갖냐 이거예요. 이 등기가 유효면 이 등기가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C가 갖죠. 근데 문제는 이 등기가 잘못된 등기였더라. 이 등기가 잘못된 등기라서 이게 무효면 이 등기가 원인 무효면 부실 등기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부실 등기면 이게 매매가 아니라 예컨대 증여였다. 근데 이 증여 계약서가 위조된 거였다. 이 증여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법원에서 밝혀졌다. 그러면 이 등기가 가짜 아니에요, 가짜. 부실 등기니까 가짜 아니에요. 위조돼서. 부실 등기인 거를 C는 모른 채로 이 땅을 샀다. 그럼 이걸 믿고요. 이걸 B 거라고 믿고 땅을 인수한 C는 소유권을 갖느냐 못 갖느냐가 바로 공신력 문제예요. B 거라고 믿고 뭐 한 사람? 거래한 자. 얘가 소유권을 갖느냐 못 갖느냐의 문제가 공신력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민법은 이게 부실등기, 위조되어서 가짜라는 거. 이 증여계약서가 또는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어서 이게 부실등기다, 가짜등기라는 게 밝혀지면 우리 민법은 C가 선의여도 얘가 선의 3자여도 소유권을 못 갖습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등기에. 이걸 주잖아요. 등기에 공신력. 공적인 신뢰, 공신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신력이 없어서 C가 선의여도 소유권을 못 갖습니다. 뺏기게 됩니다. A한테 뺏깁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이 여기 녹아 들어있어요. 공시원칙은 뭐냐? 등기된 거.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생기는 게 공시고요. 공시는 이걸 믿은 사람. 등기를 믿고 땅을 산 사람이 소유권을 갖냐 못 갖냐인데 우리 민법은 이게 부실등기가 탄로나면 부실등기라는 게 밝혀지면 이걸 믿고 거래한 C가 소유권을 가져요? 못 가져요. 선의라도. 뭐가 없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공신력이 없다라는 말은 이게 가짜라는 거, 위조돼서 가짜라는 게 밝혀지면 이거는 A가 주인이 된다는 거죠. 공신력이 없다라는 거는 이 땅의 진정한 소유자, 땅 소유자는 누구냐? A라는 거야, A 소유. 이게 공신력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우리 민법은 제3자를, 이 선의 3자를 보호를 해준다? No, 보호를 안 해주는 거예요. 선의 3자를 보호를 안 해주고 누구를요? 진정한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겠다는 이런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공신력이 없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별표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는 것은 이게 부실등기인 게 위조되었다는 게 밝혀지면 소송에서 B도 뺏기고 C도 뺏깁니다. 누구한테요? A한테. 그래서 땅은 누구 걸로? A 거로 되겠습니다. 이때 A는 소유권자니까 얘가 소유자니까 이 등기를 부실등기를 어떻게 해요? 말소해달라고. 얘가 소유권으로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를 뭐 해주세요? 이거 너 무효등기야. 왜? 나 몰랐는데 몰라도 무효냐. 무효니까 말소등기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바로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권에 기해서 이 방해하는 놈의 등기를 말소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이때 말소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쪽에서 이렇게요. 이전 등기를 해도 됩니다.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하려면 B 것도 C 것도 다 날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전 등기는 C로부터 누구로요? A로. 이게 위조라는 걸 밝혀내면 소송에서 C로부터 A로 어떻게 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도 돼. 이전 등기. 요거는 말소. 요거는 말소가 아니라 뭐야? 이전하는 거죠. 이쪽에서 일로 이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뒤에서 나중에 보실 텐데요.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그래요. 진정 명의 회복. C로부터 진정한 땅 주인이 명의를 회복하는 절차. 그래서 A는 두 가지 카드가 있는 거예요. 말소 등기하는 카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전 등기요. 이전 등기하는 카드 두 카드가 있다. 이거 다 뭐야? 소유권자가 소유권 회복하는 거야. 누구로부터? C로부터. 이게 어떻게 됐을 때? 위조가 됐을 때. 그래 이 사례가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이 사례가. 그래 왼쪽에다가요. 맨 밑에 160페이지 하단에다가 공신의 원칙이라고 돼 있죠. 그 밑에 하단에다가 이 사례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사례니까요. 더 세게 나오면 여기다가 C가 여기다 이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 건물 지면 어떻게 될까? 건물을 여기다 오피스텔을 10층짜리 지면 어찌 될까요? 건물을 지면 열받는 일이 생깁니다. 땅 샀죠? 누구 거라고 믿고 B 거라고 믿고 땅 샀는데 알고 보니까 저게 가짜야. 그럼 이 건물은 얘는 땅 뺏기죠. 땅 A한테 뺏기고 이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이 건물은 그냥 둘까요? 부셔야 될까요? 이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걸려드는 논의가 많습니다. 얘가 소유권을 누구한테 도로 뺏기게 돼요? A한테 뺏기게 되죠. A한테 뺏기게 됩니다. 그 뺏기게 되는 거는 매매로 된 게 아니죠. 매매로 제가 찾아간 게 아니라 소유권을 뺏기게 된 거예요. 소송에 의해서. 이거는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죠. 정상적인 거래나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건물 철거됩니다. 따라서 A는 땅도 찾아오고요. 땅도 찾아오고 건물도 철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어디서 생기게 된 거냐? 이 등기가 위조된 거를 모르고요. 이걸 믿고 모르고 사왔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민법은 부실등기요. 이 부실등기를 믿은 이 선의삼자를 보호를 안 해줍니다. 자, 이게 공신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등기에 뭐를 주지 않는다? 공신력을 주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단어. 그래서 공시원칙은 등기를 꽂아라. 이게 공시고요. 공신의 원칙을 우리는 인정 안 합니다. 등기에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에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와요. 부동산 물권 변동에 186조와 187조 두 개가 나오죠. 자, 여기서 한 문제를 매년 출제를 하고 있어요. 186조. 등기를 하는 거냐, 등기를 해야 되는 케이스냐, 안 해도 되는 거냐, 이걸 골라내라 이거죠. 등기를 해야 되는 건 어느 거고, 안 해도 되는 건 어느 거냐, 이걸 골라내라 이거죠. 한 10개 정도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매년 나오니까요. 여기 별 3개 따로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조문 보도록 하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가 땡땡입니다.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바로 매매죠. 매매라고 하는 법률 행위로 소유권을 가져올 때는 등기해야의 삼각형.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형식주의. 등기라고 하는 형식. 매매만으로 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등기라고 하는 뭐가 형식. 형식을 갖춰야 B가 뭐가 돼요? 소유권자가 되는 것. 이걸 형식주의. 형식주의를 186조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등기해야 효력이 존속해요. 효력이 생겨요. 효력이 생긴다. 거기 별표 생긴다. 생긴다 옆에다가 효력 발생 요건. 등기는 뭐야? 효력 발생 요건이다. 발생. 왜? 생긴다지 존속한다가 아니다. 존속이 아니라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단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법률행위라는 거죠. 법률행위일 때. 두 번째는요. 187조입니다. 상속. 죽으면. 땅 주인이 죽으면 이 땅은 아들이 상속받죠. 이때 상속받는 아들은 등기를 안 해도 이 땅 등기를 아들 앞으로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생깁니다. 상속일 때. 언제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신 때. 사망한 순간부터 이 땅은 아들 거예요. 등기를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상속. 그 다음 공용징수. 공용징수는 위에 넣어주실까요? 수용일 때. 수용. 수용을 당했다. 국가로부터. 그럼 국가가 보상금을 주고 땅을 뺏어가죠. 그러면 소유권은 국가한테 이전이 된 거예요. 이때 등기하여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수용이라고 써주십시오. 위에. 그 다음 판결. 법원에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이때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 판결 위에다가 형성 판결이라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성 판결만. 법원의 형성 판결을 받으면 소유권은요, 등기 없이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 경매. 경매는요, 법원에 낙찰대금을 다 넣으면, 낙찰대금을 다 납입하면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오게 되죠. 그 다음 기타 법률 규정. 기타 법률 규정의 땡땡이요. 법률 규정이라고 돼 있죠. 186조는 법률 행위. 187조는 법률 규정. 요 차이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 법률 행위일 때는 등기를 꽂아야 되고 법률 규정은 등기 안 꽂아도 물건이 변동한다는 뜻.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럼 처분하려면 반대로 어떻게 돼? 환원하면 등기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게 186조하고 187조입니다. 그럼 여기 187조에다가 법률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써보겠습니다. 형성 판결, 그 다음에 수용. 수용할 때 수. 상속할 때 상. 경할 때, 경매할 때 경. 네 가지입니다. 형, 수, 상, 경. 이렇게 머리 글자로 암기합니다. 두 문자로 암기의 별표. 형수님이 상경했습니다. 상경했어요. 요거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하는 경우는 언제냐? 법률행위일 때요. 매매로 소유권 가져오려면 등기해야 돼요. 그럼 매매만 법률행위냐? 아니에요. 나 이 땅에 저당권 가지려고 그래요. 저당권 가지려면 은행하고 계약해야죠. 저당권 설정하기로 합의해야죠. 저당권 설정 합의하고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저당권이라고 등기해야 저당권이 생깁니다. 그럼 전세권 돼요. 전세권 설정하기로 합의했죠. 합의하고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똑같아요. 이게 다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나 매매가 아니라 교환했는데요. 교환으로 소유권 가져올 때도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매매, 교환, 저당 설정, 전세권 설정. 이걸 몽땅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법률행위로 물건이 발생하려면 등기를 꽂아야 됩니다. 이게 186조.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밑에 쌍괄호 1번 보시면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크게 넣으시고 등기를 요하는 경우, 요하지 않는 경우요. 요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하는 경우. 그리고 옆에다 써볼까요? 등기가 뭐한 경우? 필요한 경우. 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민법 몇 조? 186조죠. 186조. 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모아서 해보겠습니다. 모아서 합니다. 예, 여기가 한 문제짜리예요. 한 문제. 매년 출제하는 중요한 타켓. 첫째,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법률행위여야 등기를 합니다. 법률행위일 때는 등기를 꽂아야 돼요. 법률행위로 소유권 가져올 때는. 그럼 법률행위가 의미하는 거 뭐냐? 법률행위가 의미하는 법. 바로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시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매매. 내가 매매로 집을 샀어. 법률행위 인고예요. 두 번째는요. 매매의 예약. 예약을 했어 내가. 저 땅을 사기로 3년 전에 예약을 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 예약한 거를 본계약으로 완결했다. 본계약으로 바꿨다. 그게 바로 법률행위지. 예약을 실현해 가지고 소유권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등기해야 됩니다. 교환했어. 나는 저 땅하고 내 노래방하고 바꾸기로 했어. 바꿔가지고 내가 땅을 가져오려고 그래. 그럼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교환도 바로 법률의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난 저당권 설정하기로 합의했어. 저당권 설정 합의도 등기를 해야 저당권이 태어나지. 등기 안 하면 저당권 안 생겨. 저당권만 아니죠. 전세권 설정하기로 합의했어요. 전세권 설정하기로 합의했죠. 그것도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를 꽂아야 전세권이 태어나죠. 그럼 전세권만이 아니죠. 지상권도. 지상권 설정하기로 합의했죠. 이것도 법률의 의미니까 등기 꽂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몽땅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법률의 의미라고 그래요. 법률의 의미.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땅이 혼자 한 사람 명의가 아니라 세 사람의 공동 명의로 돼 있다고 해볼게요. 최태민 씨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최태민 씨는 부인이 5인가 6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죠. 예. 자제분이 10사람입니다. 10사람. 이분이 죽으면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은 10사람의 공동 명의가 될 거예요. 공동 명의. 공유가 되겠죠. 공유. 이때 저 공유였던 재산이 내 개인 재산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거 개인 재산으로 바뀌려면 공유 땅을 분할하자고 10사람이 합의가 돼야 됩니다. 공유물을 뭐 하자고요? 분할하자. 공평하게. 지분대로 분할하자라고 합의해야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이 돼서 내 명의로 되려면 등기를 내 앞으로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이 합의를 공유 땅을 분할하기로 합의했어요. 3년 전에. 3년 전에 합의했고 아직 등기는 내 앞으로 안 가져왔어요. 그럼 이 땅은 내 개인 소유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 문제예요. 내 개인 소유가 되려면 등기를 꽂아야 돼요. 왜요?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이렇게 분할해서 나눠 갖기로 합의하는 거. 합의를 하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법률 행위를 하는 거죠. 의사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나 땅 더 달라 덜 달라 이렇게 협의를 해야죠. 협의. 바로 공유물 분할하는 협의가 바로 이거예요. 공유물을 뭐 합시다? 분할하자라고 하는 협의. 그 협의 자체가 바로 뭐예요? 법률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하기로 뭐 했을 때 협의로 공유였던 부동산이 누구 거로? 내 개인 소유로, 개인 소유권으로 바뀌려면 단독 소유로. 단독 소유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등기를 꽂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왜요? 공유물 분할 협의, 이 협의 자체가 뭐를 의미합니까? 법률의 의미를 지칭하고 있으니까요. 그래 이것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24의 기출. 요건 22의 기출. 이거는 숱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법원의 판결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B가 이 땅을 샀다. 20억 주고 샀다. 잔금까지 다 줬는데 얘가 땅을 등기를 안 주더라. 약속대로 등기 안 준다. 이때 B는 빨리 등기 넘겨라. 내가 잔금 치렀으니까 등기 빨리 넘겨달라. 넘겨달라고 소송하죠. 등기를 나한테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하죠. 그래서 B가 오늘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등기 이전해달라는 소송에서 이분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법원에서는 판결을 하죠. 뭐라고 판결을 명하냐면 피고 A는 원고 B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 땅 소유권 등기를 뭐 해라? 이전하라. 라는 판결을 명하죠. 그 판결은 이행 판결이에요. 등기를 이전하라는 판결. 이 판결을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을.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돼요. B 앞으로.
소유권 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기 이행을 명하라는 판결, 이 판결을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 이행 판결. 이 판결을 오늘 법원에서 받았다. 그럼 내 거 되는 게 아직 아니에요. 왜요?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등기를 꽂아야 내 거지, 아직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행 판결도. 그래서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게 지금 4개죠. 더 있어요. 취득시효일 때, 내가 땅을 취득시효로 가져올 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때도 우리 민법은 예외적으로, 원래는 187조 이거 법률 규정이니까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등기 안 해도 되는 건데, 이 예외적으로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 생긴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245조가. 민법 245조가 등기해야만 소유권 생긴다라고 245조가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꽂아야 되는 게 이렇게요. 5개로 집약이 될 수 있어요. 5개. 여기다 이제 추가로 1-2개 더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심화학습에서는 여기요. 이 플러스 알파. 이 부분을 심화학습에서 따로 하겠습니다. 심화학습에서. 일단 5가지. 매매. 두 번째는요. 저당 설정. 세 번째는 공유물 분할 협의. 네 번째는 이행 판결. 5번째는 취득시효. 등기 꽂아야 됩니다. 반대로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경우. 바로 187조. 등기 필요한 경우가 186조라면 187조는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가 바로 187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법률 규정일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법률 행위에 대칭이 되는 법률 규정으로 인한 때는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요. 형, 수, 상, 경. 4가지입니다. 형은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 이쪽에 있었던 판결은 이행 판결이죠. 이행. 등기를 넘겨주라고. 이행하라고.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이행 판결이었어요. 이건 등기 꽂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형성, 권리관계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 이게 형성 판결이. 이거는 등기 없이 생겨요. 그럼 그 형성 판결에 뭐가 있냐? 공유물 분할 판결이요. 거기다 써두시면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두 번째는 수용. 세 번째는 상속. 네 번째는 경매. 이 4가지는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책으로 넘어옵니다. 책으로 오시게 되면 165페이지요. 165페이지 보면 쌍괄호 2번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 나와 있죠. 거기 별 3개 하고요. 별 3개 하고 맨 밑에 상속, 공용징수,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이렇게 나와 있죠. 뒷장에. 그래서 뒷장에 166페이지에 5번 기타 법률 규정 보세요. 5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5번부터. 자, 5번에 기역부터요. 비역까지 따라가시면 돼요. 기역. 건물 신축했을 때. 내가 남의 땅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지었어. 무허가 건물을. 사업 쫄딱 말아먹고 돈이 한 푼 없기 때문에 땅 살 돈도 없고 이래서 무허가 건물을 나라 땅에다 지어버렸어요. 관리 잘 안 하는. 그거 등기 안 해도. 건물 신축하는 순간 그거 내 건물 되는 거예요. 등기해도 안 해도 내 건물이에요. 내 건물. 단
국가나 시가 철거할 수 있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지 내 건물은 내 건물 맞아요. 뭐를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그럼 건물이라고 하려면 건물이라는 건 언제 탄생되느냐? 건물은 언제 탄생되느냐? 세 가지예요. 거기 보세요. 독립한 건물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예요. 기둥, 지붕, 주벽. 지붕이 있고 기둥을 세우고 벽체를 세우면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했냐 안 했냐 이건 따지지 않아요. 등기 여부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안 해도 건물이 세워지면 그거는 소유권이 탄생한 거예요. 이걸 원시취득이라고 그러죠. 원시취득할 때. 건물을 최초로 취득할 때는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단 승계 취득할 때는 등기해야죠. 이 건물을 매매로 가져오려면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원시취득은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때 이 건물이 단독주택만 그런가요? 아파트도 그런가요? 예, 여기 중요합니다. 집합 건물도. 집합 건물이 뭐죠? 아파트죠. 아파트 소유권을 뭐 할 때도요? 집합 건물의 소유권을 뭐 할 때요? 원시 취득할 때 이때도 등기를 안 해도 돼요. 아파트 지으면 아파트 20층짜리 지었죠. 지으면 등기를 꽂아야 돼요. 안 꽂아도 시공사가 원시 취득을 한 거예요.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똑같습니다. 특히 요 밑에 거 요 부분.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 신축하면 소유권 탄생합니다. 원시취득일 때는. 그 다음 우리 책에 니은 혼동 나와 있죠. 혼동 패스. 그 다음 디귿 나와 있습니다. 디귿은 존속기간 만료라고 돼 있어요. 존속기간 만료. 기간이 다 만료되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지상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등기 말소를 해야 돼요? 안 해도. 안 해도 이건 죽은 거예요. 왜? 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이건 죽은 거예요. 지상권은. 그 다음 내가 은행에 대출을 10억을 땡겼다. 그럼 그 저당권은 그러면 언제 죽느냐? 내가 10억을 빌리고 저당 설정을 하면 그 저당권이 죽는 날짜는 융자금을 갚은 날. 내가 융자금 10억을 갚은 날 저당권은 죽은 거예요. 근데 오늘 다 갚아놓고 등기 말소를 안 했다. 등기소 가서 아직 말소 절차를 안 밟았다. 하더라도 이미 부채가 빵원이면 저당권은 죽은 거예요. 따라서 채무가 변제되면 채무가 다 상환이 돼서 빵원이 되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저당권 소멸이 돼요. 이때 이 저당권 죽이려고 말소 등기를 해야 될 필요가 말소 등기 절차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연동해서 하면 됩니다. 기간 만료로 용익물권이 죽을 때, 그 다음에 채무 변제로 저당권이 죽을 때, 이거 다 등기 말소 안 해도 돼. 말소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말소 등기 작업. 이 작업 해야 돼요, 안 해도? 말소 등기 작업 없이 이거 죽은 거다. 언제 죽은 거예요? 기간이 만료되면 죽고 저당권은 부채가 변제되면 저당권 죽은 거예요. 죽어. 네 번째. 우리 책에 미음이 있습니다. 미음. 법정 지상권 취득입니다. 지상권은 계약으로 생길 수가 있고 법으로 생길 수가 있죠. 지상권 설정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다는 거는 다른 말로 법률 행위를 했다는 의미고, 법률 행위로 지상권을 얻으려면 등기를 꽂아야 돼요. 근데 법정 지상권은 법률로 지상권을 준 거기 때문에 등기 꽂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네 번째가 법정 지상권입니다.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으로 지상권이 탄생할 때 등기 안 해도 돼요. 왜? 법률 규정이잖아요. 법정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법정, 법률 규정의 줄임말이죠. 이럴 때는 등기 안고자도 생겨요. 지상권이. 법정 지상권. 마찬가지로 관습상 법정 지상권. 이것도 관습으로 생긴 거니까 등기 없이 생깁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공부했던 분묘기지권. 묘자리죠. 남의 땅에 남의 임야에 묘자리로 사용할 권리. 이 분묘기지권도 관습으로 발생된 거라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전세권이 계약기간이 끝나잖아요. 끝날 때까지 주인이 방을 빼라 마라 연락이 없죠.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전세권은 자동으로 갱신돼서 재계약이 됩니다. 계약 끝날 때까지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재계약이 되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법정갱신이라고 그래요. 전세권의 법정갱신. 재계약이 법으로 된 거죠. 법으로. 이것 또한 법률의 규정으로 된 거니까 마찬가지로 등기 없이 재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4번이요. 4번에 4가지가 들어가요.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등기 안 합니다. 왜? 법률의 규정이니까요. 관습상 법정지상권. 왜 안 해요? 관습으로 생긴 거야. 세 번째, 분묘기지권. 이것도 관습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 등기 안 해요. 네 번째는 법정갱신. 전세권의 법정갱신. 이것 또한 등기를 안 해도 생깁니다. 이게 4번 나왔어요. 4번 우리 시험에 4번이나. 각각은 한 번씩 한 번 이상 다 나왔습니다. 따라서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하는 것 일단 4개요. 4개로 정리합니다. 첫째가요. 형수상경이 첫 번째. 첫 걸음. 저하고 호흡을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 머리 글자를 짜서 암기할 수 있는 틀을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점점. 두 번째는요. 건물 신축일 때. 이때 건물 신축은 집합건물도 똑같다. 집합건물을 원시 취득할 때는 등기 안 해도 된다. 이게 전원합의체입니다.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에 시험엔 아주 빈번하게 출제하고 있어요. 집합건물. 그 다음 세 번째는 기간 만료하고요. 채무변제. 네 번째는 법정자 들어간 거.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등기 꽂아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등기 안 꽂아도 되는 경우.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은요, 이렇게 2개로 집약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법률 행위인 경우하고 법률 규정인 경우로 나누고, 이때만 등기를 하고 이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거기까지가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 때가요, 168페이지 부동산 물권 변동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물권이 변동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등기제도, 이 등기제도에 관한 고찰을 여기서 잠깐 하고 진도를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8페이지에 부동산 등기제도가 자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등기제도에 대해서는 여기 등기죠. 2차 과목인 공시법에서요. 이 등기제도 하나를 가지고 1년 동안 주무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데 단 우리 민법은 이거 말고도요. 이 등기제도 말고도 해야 될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등기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2차 과목인 공시법에다가 일정 부분 위임을 해드리고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 부분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왜? 1년치거든요. 1년치.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게 1시간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1시간 넘어가면 뒷부분 진도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진도 압력 때문에. 그래서 등기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는 이쪽으로 맡겨드리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이렇게 터치하면서 체킹하고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등기 제도에 관한 논의,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이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시고 내년에도 올해처럼 뭐 다사다난한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고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일은 어떤 일이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고 그 속에 우리가 헤쳐나가고 나를 완성해 나가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자, 그 각자의 몫 계획 잘 세우시고 치밀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내년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주시고 다음 주에 등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